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 간밤에 미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. 예상보다 강한 고용시장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졌는데요. 4월 졸트 채용 공고에 따르면 일자리가 975만 개에서 오히려 1,010만 개로 늘었습니다. 이로 인해 6월 중순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됐는데 자세하게는 지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에서 바라보는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입니다. 6월에 대해서 점점점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고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올라갈수록 기준금리의 레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생각보다 강한 미국의 지표들 더불어서 생각보다 아직도 잘 떨어지지 않고 있는 미국의 물가로 인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동결할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. 간밤에도요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는 이 6월에 대한 금리 인상 확률이 70%까지도 높아져 있었습니다. 근데 이 부의장 지명자죠, 필립 제퍼슨이 호키시 퍼즐, 그러니까 긴축을 6월엔 안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스킵을 하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앞으로 7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6월 자체는 조금 더 데이터를 보고 가겠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기 때문에 간밤에 6월에 대한 인상 확률이 70%를 넘었다가 뚝 떨어져서 지금은 한 30%도 안 되는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. 근데 7월은 또 25bp 올릴 수 있다라는 확률이 60% 이상 넘기 때문에 6월 자체만 놓고 보면 좀 스킵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빠르게 유입이 됐는데요. 근데 이 자체가 지금 2주 정도 남은 FOMC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남아는 있습니다. 이런 상태에서 증시 자체가 조금 눌렸는데 다음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단기적인 랠리에 의한 차익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차트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나스닥 지수이고 이 밑에 있는 차트는 이 변동성 지수와의 상관계수입니다. 나스닥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것은 뭔가 불안함을 갖고 가는 시장이었다라는 거죠. 5월만 놓고 보시면 나스닥은 거의 6% 이상 급등을 했지만 다우는 오히려 마이너스 4% 가까이, 지금 3.5% 하락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경기가 돌아서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나스닥부터 좀 치고 나갔던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부담이 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. 2월 초에도 보시면 이렇게 좀 조정이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. 조정이 나왔지만 결국 턴어라운드 국면에선 이 조정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이 됐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서 눌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기업 실적이 이제는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면 기술적인 부담을 조금은 줄인 상황에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FOMC를 핑계로 한 1, 2주간은 좀 이게 관망세라든지 차익 실현과 관련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정도의 차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더불어서 이러한 지표도 있었죠. 다음 차트를 보면 조금은 정책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자료에 제가 발췌했는데 어제 바로 PMI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빠르게 50 이상, 52까지 갔었던 PMI가 어제는 48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리고 여기 표시된 빨간 선의 이 도트 그림을 보시면 50 이하로 내려갔을 때마다 중국은 정책을 내놨었다라는 거죠. 지금 청년 실업률이 20%를 넘고 있고 6월에 코로나가 2차 웨이브가 생기면서 위축이 되는 경제 성장률 1분기에 4.5%를 찍었지만 연간으로 5% 이상의 성장률을 나오려면 3분기까지 최소한 5.5% 이상의 산술적으로 GDP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6월에는 아까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담으로 좀 눌리더라도 오히려 중국발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물론 시간이 필요하죠. FOMC를 좀 지나봐야 되고 실제 중국의 정책이 나오는지를 관망하는 시간이 6월 초순에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
기간 조정, 가격 조정이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중국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은 또 빠르게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나왔다. 오히려 쇼크가 중국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내놓는 그런 트리거가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요. 다음 차트를 보시면 하반기 내내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가 성장성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데이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왼쪽에는 아시아, 즉 파란색에 대한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고요. 밑에 있는 거는 미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입니다. 이걸 뺀 차트가 이 막대 그래프인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. 그대로 인용하면 한동안 아시아가 글로벌을 아웃퍼폼할 것이다. 크게 세 가지의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다. 그래서 긴축에 의한 내수 부진이 덜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. 중국의 경제 재개 이 부분을 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경제 재개와 회복으로 인해서 상당한 반등을 앞두고 있다. 6월이라는 조금 깔딱고기를 지나고 나면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, 소비 모멘텀 그리고 제조업의 활동이 더 강하게 올라서면서 이런 아시아의 성장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구조 개혁으로 인해서 기업가들의 민간 투자도 다시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약간은 전망에 가까운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 나왔던 PMI 그리고 미국으로 조금 더 쏠려 있었던 자금이 6월에는 조금은 체인지, 즉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하자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의 브리핑을 정리해보면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은 연준의 정책금리 레벨을 좀 신경 쓰기 시작했다. 6월 중순에 13일, 14일에 FOMC까지는 관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단기적으로 나스닥의 기술적인 부담도 좀 존재하고 있다. 마지막으로 중국의 정책 출현과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아시아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6월에 오히려 기회를 준다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 관심을 더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